네, 이번 주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오늘 발표되는 것이 국세 수입 동향인데요. 올 초부터 계속된 세수 부족 만회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고요. 내일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 동향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헤어가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잡초 정리를 했다. 더 깔끔한 모습으로 네, 나오셨습니다. 자, 6월 수출입 동향에서 1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5개월 만에 적자의 늪에서 탈출을 한 것인데 문제는 무역 수지가 한 달 만에 지금 적자로 다시 돌아설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7월달 이제 내일 발표가 될 텐데. 네. 6월 동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수출입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7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발표가 될 텐데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를 보면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무역 수지 적자 쪽으로 일단 단기간 내에는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그런 이유를 보면은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일단은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업 일수가 좀 적었다. 그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신종혜께서도 아까 뭐 다른 방송, 다른 분석을 하시면 말씀하셨는데 역시 유가입니다. 이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좀 내려왔다가 또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도 맞아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수입의 상당 규모와 액이 그 금액이 바로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린 바로 무역 수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럼 장기적 요인이냐? 네. 장기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창용 하는 총재나 이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9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더 흑자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수출되는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동안 뭐 쌓여있던 재고 물량이라든지 뭐 반도체든 조금씩 바닥을 훑고 올라가는 그런 산업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원래 이제 좀 하반기 되면 아무래도 좀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영향도 결국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도 9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 무역 수지가 좀 흑자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지표와 관련해서는 아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 산업의 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역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변수가 중국 요인입니다. 그렇죠. 중국 관련된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물론 또 큰 비중은 아니지만 러시아와의 우리와의 관계 이 부분도 러시아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어르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체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은 이 중국 시장을 베트남 쪽으로 또 동남아 쪽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30년 장기 불황을 일본이 탈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포기하거나 아주 큰 규모로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 성장 동력이 되어왔던 부분을 어떻게 대체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네. 당장 내일 이제 수출입 지표가 나왔을 때 무역 수지가 또 적자 폭으로 돌아서면 우려의 시각이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9월부터 좀 물량이 좀 늘어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역 수지 적자에 또 에너지 비용을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에너지 비용은 이런 어떤 수출단, 우리의 어떤 산업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하나는 또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3대 중앙은행이 그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이런 유가 변수가 튀어오르다 보니까 이 잭슨홀의 시선이 좀 쏠리고 있어요. 우리가 잭슨홀 하면 뭐 연준의 정책이 조금은 이제 좀 크게 전환이 되는 하반기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런 유가 변수가 탁 올라온다. 아니면 에너지 아니면 다른 이슈 때문에 조금은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내비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잭슨홀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조금 이르지만 좀 네.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FOMC는 선반영돼서 그렇게 그렇죠. 영향력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잭슨홀 미팅도 조금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 이제 사실 리버 금리가 사라져버린 셈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될 부분, 여러분들 뭐 깊숙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담보부 금리로 이제 바뀌겠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다른 주요국의 이 은행장들의 이야기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이야기냐 그럼요. 많이 궁금하신데 저는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 왜?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내에 11월이든 12월이든 일단 8월에는 지금 우리가 FOMC 연준금리를 올릴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인데 그때 이제 올리게 될지 안 올리게 될지가 이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약간 우리가 경제 쪽을 보면은 기준금리 올해 내에 한 번이라도 내려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파월이 이 연준 의장이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입장선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 뭐냐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제 2번 정도 고용지표랑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보고 그러면 9월 달에 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안정된 수준으로 나오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스톱. 그리고 연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해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안정화돼서 이제 소프트 랜딩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뭘 우려하냐면 예전에 폴 볼크식으로 80년대 초반에 기준금리 급격히 올렸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거기에 따른 이 추억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요즘 어떤 얘기 나오냐면 왜 작년에 이렇게 기준금리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신중하게. 너무 신중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특별한 어떤 달라진 태도보다는 좀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잭슨홀 미팅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혹은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대 인플레 관련된 맞아요.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특히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대로 그래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 얘기가 나오면 또 이 기대 인플레이션 확 올라갈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걸 자꾸 좀 어떻게 보면 말로 잘 컨트롤 통제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통화 정책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한국의 물가와 한국의 기준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해야죠. 없을 것 같은데요. 8월 24일이죠. 금통위, 한은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 그렇죠. 이게 걸어보지 않은 길. 예. 사상 초유의 예.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 동결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동결될 것 같아요. 동결이요. 예. 왜냐하면 금융통화위원회 몇 분들의 성향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고 매우 좀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동결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는 일단 이 기준금리 차에 따른 급변 상황이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컨틴전시 플랜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금이 훅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국내 인플레가 아주 심각하거나 이러면은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조금 은행에 대한 부분이 정부 정책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대출금리 너무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한 상황인데 이때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표를 뭐 인플레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미국 금리와의 차이로 인한 급변 상황,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없다고 예상됩니다. 실제로도 보면
2008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금리가 크게 차이 나는 그때 금융위기 때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우르르 빠져나가냐? 그렇지도 그렇지 않거든요. 않았다.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예전에 그랬던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 그렇지 않은 현상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오르고 있는 이 물가를 어떻게 통제할까? 그러니까 지금 수혜 때문에 시설 채소 가격 요즘에 잡채에 시금치 넣기 힘들어요. 그래서 잡채밥에 시금치가 잘 안 들어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가 대신 들어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물가도 오르고 있어요. 그 지금 여름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 물가가 수혜로 인해서 급등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이 되느냐 안 반영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급격히 물가에 좀 흔들리는 반영이 됐다. 이러면 좀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버틸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세수 문제입니다. 세수. 예, 세수가 계속 지난해에 비하면은 지금 역시 적게 거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걸 어떻게 방어할지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를 낮췄던 것을 갑자기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야당에서는 추경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혜 대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 전망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기존 재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추경호 부총리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8월의 경제 주요 이벤트를 먼저 좀 보고 있는 이유가 네.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8월을 맞이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네. 7월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났다. 화려하기도 했고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8월에는 또 어떤 업종이 또 주목을 받을지 또 소장님은 항상 말씀해 주신 게 또 L을 관심을 가져라. 오늘도 했는데, 가져왔습니다. 아, 네. 아니 너무 제가 집착하는 건 아니,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무슨 L 덕후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자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8월은 변동성이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특정 종목에다 집중되는 현상 이거 분명히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네. 그 현상도 이러답니다. 2차 전지에 전부 다 이 올인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이 한 곳에만 투자하는 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이유는 없다. 그만큼 또 리스크는 커지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주도주, 또 실적주,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L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예. 그래서 종목을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개선되고 있는 실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삼성화재나 네. SK IET나 네. 네이버도 그렇고요. 네. 또 하이브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개선됐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제 L입니다. LX가 들어가는 기업들 좀 가져봐요. LX 하우시스, 그다음에 LX 세미콘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자원, 이 자원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기업 LX 인터내셔널. 우리가 한때 에코 형제들 또 포스코 형제들한테 주목을 했다면 이번에는 LX 형제들의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8월 시장 준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